바닷물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죠. 이렇게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무엇이라고 통칭하냐면 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염분이라는 표현은요,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PSU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의 해양의 염분은 물론 더 짠 바다도 있고 덜 짠 바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약 35 PSU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해수가 1kg이 있으면 그 중에서 물은 965g이고 나머지 35g이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35g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대부분이 염화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 다음으로 많은 것이 염화마그네슘,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칼륨 순으로 염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더 짠 바다가 있고 덜 짠 바다가 있다고 얘기했죠? 평균적으로 35 PSU 정도이지만 그거보다 더 짠 바다도 있고 덜 짠 바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역에 따라서 염분은 다르지만요, 각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닷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전체 양이라고 보았을 때 그 전체 양 중에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칼륨 그리고 기타 이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염류의 양이 35g이 아니라 더 증가한다 하더라도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칼륨 간의 비율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역에 따라서 염분은 다르지만 각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법칙을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의 염분은 언제 높아지고 언제 낮아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분의 증가 요인부터 보시면요, 해수의 염분이 증가할 때는 해수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물에 비해 염류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염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요인을 찾아보면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결빙이 일어날 때 염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지방에서는요, 빙하가 얼게 되는데 빙하가 얼거나 얼음이 얼 때 소금도 같이 어는 것이 아니라 물만 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해수에는 소금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결빙은 염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염분의 감소 요인을 보시면 먼저 강수현상이 있습니다. 바다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만큼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염분의 감소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바다가 육지와 가까이 있으면 육지로부터 흘러나오는 담수, 강물들 같은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닷물의 염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결빙이 일어날 때 염분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해빙에 의해서는 염분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극지방에서 떠다니는 빙하가 있을 때 그러한 빙하가 녹게 되면 빙하는 순수한 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바닷물의 염분을 낮춰주는 요인이 되겠죠. 이러한 요인들 덕분에 각 위도별로 염분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위도 0도 부근, 적도 부근에서는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적도 부근에서는 염분이 낮습니다. 하지만 위도 30도 부근, 중위도 지방에서는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증발량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은 해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위도 0도 부근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0보다 작게 되죠. 그리고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하면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0보다 작으면 염분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0보다 높게 되면 염분이 높은 해역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표층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지방은 어떨까요? 극지방에서는요, 강수량에 비해서 증발량이 적기 때문에 대체로 표층 염분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해수가 어는 해역에서는 물이 얼면서 포함되어 있던 염류가 주위의 해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보통 고위도 해역에서는
빙하가 녹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용존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은 많게 됩니다. 수온이 낮으면 기체가 녹는 양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더운 적도보다는 추운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의 용존산소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심에 따른 용존산소량을 같이 보시면 우리가 해수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은 표층에 식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표층 바로 위에서 바람에 의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면 물속의 산소가 녹아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의 제일 위 표층에서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위에서 산소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위 표층 구간에서는 산소가 제일 많이 녹아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1000m까지는요. 바닷속에 사는 동식물의 호흡이나 아니면 유기물질의 분해 등의 용존산소가 이용되기 때문에 1000m까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용존산소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1000m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용존산소의 양은 조금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고위도 지방에서는 물이 워낙 차갑기 때문에 표층에 있던 차가운 물이 아래쪽으로 하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강한 물들이 흘러서 전 바다 깊은 곳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수심 1000m 이하 깊이에서는 고위도의 표층 해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유입이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